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옵션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권 국가들은 나스닥 선물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제가 얘기했었던 2500선 지지, 오늘 종가상 깨버리면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짓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한번 이탈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하튼 이탈한 이 자체는 기분은 좀 나쁘네요. 더군다나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요 부분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과연 그렇게 나빴나? 생각을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미국 증시 먼저 잠깐 보시면은요. 강보합선 마무리를 지었죠. 보시면은 다우, 나스닥, S&P 모두 강보합선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선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 하락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뭐 외국인의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 때는 바로 요 부분 1320원 아래에 있었는데 밤 사이 급등을 하면서 1130원대까지 가까이 왔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뭐 그 상태 그대로 유지. 야, 이거 연중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연중 신고가예요. 좀 부담은 되죠. 물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다만 수입 물가라든가 원자재 물가 요거 이제 사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비싸게 사오는 꼴이 되니까 달러로 사오니까 그 부담이 있다라는 이중성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 하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담 요인도 있어요. 이러한 부담 요인이 생기면서 주변 증시 뭐 보시면은 중국 증시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지금 4시 현재니까 하락. 그리고 대만 증시는 그래도 나름 미국 증시 수준 정도 가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 영향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하락, 그리고 환율 상승, 그리고 오늘 옵션 마감일 변동성 부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정배열 초입부에 있어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60일선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유는 2500선 아래 정도는 오히려 매수 구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래 구간은 소위 슈팅 국면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에는 한 번 더 탄력받아서 2600선 정도까지는 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대부분 매수를 했는데 이 장중 동향을 보시죠. 아침에 쭉 10시까지 밀어붙였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제자리 하단부에서 끝났는데요. 이 부분만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한 것 같은데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거래소에서 잠깐 보시면은요. 10분 동향으로 보면은 장 초반 계속 매도가 나오고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끄트머리에 일정 부분 매도량을 줄였어요. 더군다나 선물 쪽은 더 강합니다. 선물 쪽에서 장 초반 강하게 매도로 나오다가요. 여기 보시면은 3,200억까지 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 줄였다가요. 3,000억 원 넘게 매도했다가 이게 다 줄이고 마감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장중 단타를 다 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오늘 뭐 저 아래 매도하면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매도를 했다가 예, 단타로 뭐 그냥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끝났고 일정 부분 뭐 환율이라든가 미국 시장 옵션 마감일이니까 뭐 1,000억 원 정도는 뭐 거의 없죠, 지금은. 예, 지금은 거의 없는데 뭐 제로 쳐놓고 갔잖아요. 뭐 정리해놓고 부담 안 안고 가겠다라는 정도로 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옵션 동향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2,500선 아래에서는 부담이 없다. 매수 관점에서요.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요쪽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코스피 증시는 0.6% 하락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1.4% 하락하면서 21선까지. 근데 코스닥도 뭐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일부 종목 빼고는 바이오주, 제약주 다 하락했고요. 소부장 종목도 뭐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21선까지 왔거든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지자리 815포인트 여기 이하는 오버슈팅 국면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했습니다. 장중에는 3% 가까이 상승했다가 2.15% 상승 마감하면서 어제 하락 부분을 오늘 다 만회를 했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여기까지 뭐 갈 수도 있고 조정 줄 때마다 지금은 오히려 현대차는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아 자동차도 한번 보시죠. 기아차. 어제 하락분은 만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죠. 이 부분 뉴스로 보면은요. 두 가지 관점이죠. 최근 이틀 동안 급락을 했었죠. 왜 급락했어요? 선물 줬는데 보조금 0원. 바이든의 뺨 맞은 현대차 주주의 절규. 보조금 1,000만 원 못 줘. 선물만 받고 현대차 쏙 뺀 바이든. 바로 이것 때문에 최근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 부분은 뭐냐면요. 보조금 1,000만 원 받고 선물만 받고 현대차 쏙 뺐다라는 거는 전기차 보조금 자국 내 조립 자동차로 제한한다. 우리나라 아직 공장이 없잖아요. 전기차 공장, 현대차, 기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 그것 때문에 현대, 기아 모두 제외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이 좀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요거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보시면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최고의 전기차 등극 아우디, BMW, 벤츠 다 제쳤다. 올해의 전기차로 카앤드라이버라는 잡지죠. 예, 올해 전기차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나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1등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여태까지 1등이었는데 올해 자동차로 선정했어? 전기차에서는 현대차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 이름값을 하겠군 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역시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오늘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박스권 안에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소폭 상승이지만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요. 원자재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없어요. 과거 뭐 목표가 상향 그리고 원자재 가격 관련해 가지고 투자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광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천연가스
이 가격이 계속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 유럽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광구가 있죠. 천연가스. 더군다나 오늘 뉴스가 하나 더 나온 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에 대해서 수출세 부과할 것이다라는 계획. 이것이 이제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니켈,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 관련 투자사가 과연 어딜까? 과거 종합상사주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에는 대우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씁니다. 지난번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상승세, 그리고 빡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LX 인터내셔널, 과거 현대상사였죠. 아직 고점을 뵙기지는 못했지만 과거 현대상사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라든가 원자재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합니다만 같은 상사주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동반 주가 상승은 당연한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풍산도 보면은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산 같은 경우 구리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죠. 물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했었는데 자리 잡고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이들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S-오일 최근 원유 가격이 급락했다가 또 조금 올라오는 듯 해요. 그러다 보니 원자재, 이것도 원자재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껴서 보지 마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S-오일이라든가 GS 최근의 상승세가 나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원유 가격에 한정된 GS와 S-오일 여기에 있지만은 이러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과 동반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에 위로 S-오일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위로 급반등보다는 일단은 S-오일 기준으로 한 10만 원 선 정도 보시고 아래로 85,000원 요 박스권 안,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줄을 미미 쳐놨네요. 이 종목 역시 박스권 아래 위로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46,000원과 4만 원 정도, 38,000원, 39,000원 요 정도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한 번쯤 덜어주고 다시 살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주도주는요. 풍력,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ESS, 이들 대체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 건설,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저점 매수 관점은 주도주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이 좀 하락해서, 그리고 종목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체감 지수가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이 빠지는 하루였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주말 동안 이런 거 걱정 떨쳐내시고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주 또 활기차게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